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열정지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또 훈련해 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각적 통찰력, 카리스마,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계 중요한 것.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뇌를 검사하러 오면요. 뭐 어떤 심리적 문제, 뭐 학습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될지 또 관계에서 친구하고 관계에서 힘들어해서 오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이 마스크 때문에 또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집에 있으면서 인간관계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카리스마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카리스마 지수가 높은 경우와 이렇게 낮은 경우와 나란한 경우가 있는데요. 카리스마가 우선 나란한 경우를 한번 보면 내가 친구들을 굳이 막 끌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내 주변에 모여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선호도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선호도. 지난번 제가 한번 기억이 있는데 이런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새로 반이 편성돼서 일주일 만에 친구들을 다 사귄 애가 있고 한 친구는 얌전히 친구를 못 사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반장 선거했는데 당연히 이 친구가 다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됐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회성은 좋지만 카리스마가 약한 거고 이 친구는 사회성은 떨어지지만 친구를 잘 이렇게 사교성은 없지만 카리스마 지수는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친구들이 반장을 뽑을 때는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뽑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봅니까? 눈을 보죠.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의 서열이 내 서열이 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다 서열이 높다. 근데 이기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다 둘이 힘을 모아서 얘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치니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예를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눈에 힘이 100이다. 근데 난 70이다. 그럼 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덩치가 커도 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 70을 데려다가 둘이 얘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관계에 아주 중요한데 유아 때는 이 카리스마에 이 힘이 없어요. 최소한 4학년 이후부터 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강한 애들은 친구들이 함부로 건들질 못하죠. 그렇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기가 세다 그러잖아요. 기가 센 아이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질 못하죠. 자, 이런 아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카리스마가 낮은 아이들이 어떤 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죽은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기가 죽으면은 어떤 애가 기가 죽었을까요? 물론 선천적으로 기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죽인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유형을 들어볼게요. 기가 죽었다. 그럼 어떤 아이일까요? 집에서는 기가 안 죽죠.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자, 이런 데 갔을 때 아이가 적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도요. 아이가 집에서는 잘하다가 막상 새로운 환경에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눈으로 보이죠. 이게 크면 새로운 사람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가긴 가지만 유아 때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 울고불고 떼를 쓰지만 커서는 안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자리에 새로운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늘 스트레스죠. 그래서 카리스마가 약한 사람은 관계에서 사람들 만나는 거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참 많죠. 그래서 앉아서 수다 떠는 건 참 잘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려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끌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적으로 이 아이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기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자존감을 건드려 놓으면 기가 죽죠. 그리고 되게 혼을 내면 기가 죽죠.
계속해서 잔소리하면 기가 죽죠. 자, 기 죽는 방법은 자, 잔소리를 계속한다.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한테 계속 누군가가 잔소리 틀렸어. 그럼 안 돼. 이래 저래 계속 직장에서 상사가 계속 그런다고 가정해봐요. 기 죽어요, 살아요? 죽죠. 여러분 직장 갔더니 사장님이 별것도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주눅 들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고 집안에 욱하는 성격이나 아니면 잔소리를 많이 한다거나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이는 당연히 주눅 들지 않겠어요? 자, 이런 아이는 주눅 드니까 엄마 아빠가 화만 나면 눈치를 보죠. 밖에 가서 당당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 이 친구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이걸 놔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은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아이가 기를 죽을 것이다. 또 간혹가다 아빠가 욱하는 성격 있죠. 혼을 내서 애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기를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해요. 기를 죽죠. 누가 바깥에서 다른 어른이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하는 거는 기 죽일까 봐 왜 남의 기 죽여 화를 내는데 사실은 내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게 훨씬 더 많이 기 죽이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기가 죽은 아이들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먼저 찾아내서 혹시 우리 집안에 누가 이 아이 기를 죽이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먼저 해소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고 나면 기가 올라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자존감. 집에서는 일단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 그것도 못하니? 이런 말이 아니라 너 참 잘한다. 그래서 너 그것도 못하니? 그리고 잔소리하는 뇌가 혹시 부모님 뇌에 만들어져 있다면 먼저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뇌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언어로 바꾸기까지 부모가 3 내지 6개월 동안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맞아 우리 애가 내가 기죽였구나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해마만 바꾼다면 아이가 어떤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감각 뉴런이 먼저 나가니까 큰 소리나 행동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고 나면 먼저 부모님들 중에서 엄마나 아빠가 누가 기를 죽이는지 아 내가 먼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물론 이 안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할 때는 부모가 저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 부모하고 관계, 친정 엄마나 친정 아빠하고 관계에서 이미 그런 트라우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달돼서 내일이 계속 아이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는 복잡하니까 우선 내 대해서 이걸 끊어서 아이 때에 가서는 기죽지 않게 하려면 결국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느 때 어머니가 화가 나는가라고 봤을 때 대부분 아이에서 이미지가 비슷할 때죠. 내 모습이 보일 때 혹은 남편 모습이 보일 때 화를 내잖아요. 자,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집에서 어떤 경우에 화를 내는지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아이를 기를 죽이나.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매번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다 화를 낸다. 그건 엄마가 우울증이겠죠. 근데 나는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주로 화를 내더라 라고 해서 알아차림. 그걸 알아차림 나면 그렇게 할 때 맞아. 저 때 내가 화내면 안 돼. 저 때 잔소리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뇌를 바꿔나가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뇌를 훈련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 앞에 자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디 갈 때 혼자 걸어가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들도 웬만한데 혼자 버스 타고 학원도 가고 학교도 너무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학교 앞에 가면 차들이 쫙 서서 물론 위험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요즘 얼마나 안전해요. 방송에서 보면 사고 나는 거 많지만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도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아이에게 조심을 시키되 아이가 스스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외국의 어떤 유치원을 갔더니 유치원 안에 철조망이며 나무 가시나무 막 갖다 놨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유아 때부터 이렇게 이런 거에 조심해야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사고 나지 않고 조심하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대처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데는 혼자 가서 걸어가게 하고 네가 가서 계산해 네가 받고 와 어디 가든 엄마가 용감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용감하도록 엄마가 아이 뒤에서 아이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기가 세는 아이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물론
3 내지 6개월 가셔야 되는 거 알죠? 자, 오늘부터 3 내지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아이가 여러 사람 앞에 당당한 리더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힘든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은 제가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